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흥행 참패를 예고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8월 28일 열릴 전당대회, 이미 당대표 후보로 8명이, 최고위원 후보로 17명이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면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나 뭐 이런 것이 화제화돼야 될 텐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의 이슈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과거 공천 압박, 이런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치부들이 지금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이 1대1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으로 함께 일했던 조응천 의원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번 대표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비대위원회 회의를 할 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태도를 보고 그때 참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들 모두가 경악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재명이가 그런 짓을 했구나, 이런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겉과 속, 물론 후한무치하다는 것은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짓까지 했나 싶을 만큼 조응천 의원이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페이스북에 묘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취했던 그 태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저와 거의 의견을 함께 했으나 유독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 번복, 그리고 이재명 고문의 인천 계양을 공천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집요하게 집착했던 박 전 위원장의 사정이 이해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언론들은 이재명 의원이 자신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고 송영길은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고 이걸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뭐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이, 그러니까 공동 당대표격인 공동 비대위원장 박지원이 유독 이 문제만큼은 송영길은 인천에서 서울시장으로 와야 된다. 원래 전략공천으로 컷오프 된 사람입니다. 송영길은. 그때 박영선 전 장관한테 공을 들이고 막 할 때인데 송영길이 살아납니다. 귀신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송영길의 지역구에 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응천 비대위원과 뜻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조응천과 박지원이 뜻이 함께해서나 집착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조 의원은 2대1에 실린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인터뷰 중 이재명 의원의 계양을 공천 관련 내용이 하루 종일 저를 힘들게 했다. 자, 박지원은 21일 보도된 2대1와의 인터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이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이 본인을 이제 콜해달라고 직접 전화를 해 압박을 한 부분도 있다. 이제 뭐 다 나옵니다. 옛날 이야기들. 호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말해 공천 결정을 했지만 그 후 옳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까지도 후회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비판도 있다라면서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의 한을 지금 막 풀고 있습니다. 다 이제 폭로합니다. 책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의 인터뷰를 보고 조응천 의원이 그때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전화를 걸고 막 협박하고 압박하고 하니까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조응천 의원은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비대위 모두 발언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은 6월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던 날, 그 직전에 열린 사전 비공개 비대위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할 것이라고 말해
저를 비롯한 모든 비대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비대위의 입장을 정해야지 박지원 전 위원장 독단적으로 발언할 경우 비대위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홍천 의원은 박지원 전 위원장도 수긍하고 오늘은 발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서도 이어진 공개회의에서 약속을 어기고 발언을 강행해 모두를 경악해 하였던 일도 이젠 이해가 된다.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었구나. 이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홍천 의원은 이러한 박지원 전 위원장의 공개 발언 이후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 결국 며칠 뒤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운 이재명 고문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 이 당시의 과거 추한 모습들이 폭로되면서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등. 그러자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아마도 서른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라. 그러자 서른 의원 윤리위에 날 그럼 회부해라. 말도 못하느냐.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다고 희희낙낙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쉬워진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지금 이재명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자, 이재명은 아무래도 8월 28일 전당대회 전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결과가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자, 어쨌든 조홍천의 이 폭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조홍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당대표를 뽑는 당내 선거이므로 달리 악영향을 끼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이재명하고 싸우고 뭐고 하면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불리하다 이렇게 들고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당내 선거다. 그때 못한 미안함까지 못해 나오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유다. 이렇게 끌어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미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터지면 출마 포기, 사퇴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